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계에서 가성비 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드론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거는 바로 샤오미사에서 나온 피미 X8 SE 2020. 그냥 편하게 피미 드론이라고 얘기하든지 피미 2020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 하나는 진호, 협산 진호에서 나온 H117S. 그냥 이거는 진호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진호 드론과 진호 프로 드론의 차이는 다른 기능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영상 품질도 똑같아요. 근데 그 거리만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연결했을 때 수신거리가 이 진호 같은 경우는 1km고 그 진호 프로인 경우에 4km까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산다면 진호 드론 사지 마세요. 진호 프로를 사세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저는 이제 진호 드론 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쓰는 데는 아직은 전혀 불편은 없어요.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직접 사용해보면서 내린 결론이므로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성비 최고의 드론이라는 이 피미 드론과 진호 드론을 다루고 있으니 가능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유 없는 추락에 대한 설명도 함께 곁들여 놓을 테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 없는 추락, 왜 추락하는가? 이미 협산의 진호 드론의 경우는 제가 구입한 지 거의 2달 가까이 돼서 거의 매일 날려보면서 제품을 확인한 상태고요. 진호 드론은 4K 영상이나 짐벌 수준 또한 거의 상위급으로 탁월해서 솔직히 굉장히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미 진호2가 나와서 진호2를 다뤄야 하는 게 맞겠지만 진호2는 제가 다루어 보지 않은 관계로 거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진호를 충분히 다루어 봐도 2가 어떤지는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스펙상으로만 이 정도가 사양이 향상됐구나,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기체를 비교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이해를 돕고 이후에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두 제품을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드론은 진호 프로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을 보면 진호 프로의 경우 그냥 가방 없이 본체와 배럴이 하나,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되면 이 조합이면 드론을 띄울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구매하게 되는 최소 금액이 제가 검색한 바로는 379불입니다.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죠. 이에 반해 피미 2020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품, 똑같이 본체, 배럴이,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했을 때 최소 금액이 약 469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이베이 같은 데서 주로 검색을 하는데 세금 별도의 금액이라서 여기서 약 7%, 6에서 7% 정도의 세금이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구매하는 형태인 가방 및 배럴이 하나가 더 추가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진호 프로의 경우 약 410불 정도라서 한 30불 정도 추가하는 그 금액으로 배터리에 가방까지 주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방과 배터리가 추가된 제품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가방이 19불 정도 하고 있고 배터리가 보통 35불 정도 하는데 이거 뭐 생각할 거 없이 410불에 구매하는 것이 마땅히 월등히 좋습니다. 피미 2020의 경우 같은 스타일로 가방이랑 배터리를 추가한 패키지를 구입한다면 575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두 세금은 별도 약 6에서 7%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진호 프로와 비교해 봤을 때 165불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다만 가방은 진호 드론의 경우 좀 허접한 감이 없지 않은데 리모트 컨트롤 조이스틱 단자가 일체형으로 진호 같은 경우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미 같은 경우는 이 조이스틱 스틱을 이렇게 열어서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진호 드론은 아예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좁아서 이게 넣으면은 벽에 눌려요. 그러다 보면 조이스틱이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죠. 그게 가방이 좀 작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조이스틱이 어딘가를 계속 눌렸으면 이게 흔들릴 소지가 있죠. 중심축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조이스틱 단자가 어딘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 많이 치우치게 된다면 이 중심부 축이 약간씩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이스틱의 균형이 약간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드론이 살짝씩 이렇게 돌던지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예, 뭐 그런 소지가 있다는 예상을 추측을 해봅니다. 예, 뭐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겠죠, 조이스틱을. 예, 그렇지만 현재 한 2달 가까이 사용해 보면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이게 불안하면은 조이스틱 보관할 때 고정해 버리는 제품을 또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개의 조이스틱에 이렇게 딱 끼워 가지고 예,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 놓은 아예 고정시키는 그런 제품을 한 5불 정도에 팔더라고요. 아니면은 보관할 때 가방에 넣어 놓지 말고 그냥 꺼내 놓으면 됩니다. 예, 리모트 컨트롤만 꺼내 놓고 보관하다가 내가 날릴 때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가면 되죠. 우선 지노 프로의 스펙을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노 프로의 경우 4km까지 핸드폰과 수신이 가능하면서 리모트와는 최대 4.5km까지 수신이 되는 것으로 스펙상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700g이며 23분을 비행할 수 있고 최대 속도는 1초당 8m를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K 30프레임 촬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네, 지노 드론의 카메라 화각은 89도이기 때문에 왜곡 현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드론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뭐 돌면서 촬영하고 뭐 순회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89도의 촬영으로도 이 거리 조절로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액션캠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오즈모 액션도 이 화각이 170도예요. 거의 180도에 근접하는 170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화각을 가지고 드론이 찍는다면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너무 와이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예, 드론은 적당히 한 80, 70에서 한 90도 한 그 정도 화각만 가지고 있어도 왜곡 현상도 없고 깨끗하게 영상을 출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노 프로의 경우는 자동 이착륙 기능이 가능하고 자동 복귀, 웨이포인트, 스마트 트랙, 드론이 오빗, 파노라마, 스트리트 모드, 라인 플라이 등의 기능이 있고요. 사실 이 정도의 기능이면 저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드론의 주 사용 용도가 저 같은 경우에 웨이포인트, 오빗이면 스마트 트래킹에서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충전은 3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미 2020의 경우에는 8km까지 핸드폰 및 리모트와의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무게는 790g이고요. 최대 35분, 굉장히 긴 비행 시간이죠. 예, 최대 35분을 비행할 수 있고 최대 속도는 1초당 18m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진호는 1초당 8m라는데 2배가 넘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 수가 있죠. 카메라 화각은 80도라고 합니다. 이게 80도로 되어 있어서 지노 프로에 비해 9도 정도 좁기 때문에 같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지노 프로보다 조금 더 멀리 가서 촬영해야 같은 포맷을 촬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충전은 최대 3시간 30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미 2020의 경우 자동 이착륙, 자동 복귀, 웨이포인트, 스마트 트랙, 드론이 로켓, 오빗, 스피럴, 탭플라이, 시네마틱, 삼각대, 고정익, 타임랩스, 헤드리스 모드, 조종기 별도, 충전 포트, 하방 센서, 프로펠러 탈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포인트 기능과 오빗 기능 정도만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지노 프로에 비해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프로펠러 탈부착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지노 프로의 경우는 나사를 일일이 하나씩 돌려가지고, 이게 날개가 2개가 한 쌍이잖아요. 이걸 하나씩 꽂게 돼 있습니다. 지노 프로의 경우. 그렇지만 피미의 경우 2개가 거의 일체형으로 한 덩어리 나와가지고 그냥 눌러서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돼요. 굉장히 쉽죠. 탈부착이 피미의 경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능 하나하나에 대한 비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이지만 이 피미와 지노를 다루면서 이런 부분은 이게 더 낫더라, 그런 것들을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홈버튼 기능이에요. 홈버튼 기능. 착륙 지점에 랜딩 패드를 깔아놓고 랜딩 패드에 착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다만 이런 랜딩 패드 없이 그냥 GPS에 의존해서 이륙하고 착륙했을 때 지노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약 1m 전후인 경우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피미 2020의 경우 잠깐 올려서 이렇게 좀 선회하고 내리게 되는 그런 짧은 순간에도 이게 한 2m에서 3m의 오차 범위가 생기더라고요. 사양상으로는 피미 2020이 2020이란 명칭이 안 붙었던 그 전 모델보다 굉장히 더 좋았다고 스펙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막상 촬영해 보니까 지노보다 이 랜딩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노는 솔직히 이 착륙하는 과정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착륙을 해요.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는 되게 빨리 내려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려오면서 아주 사뿐하게 앉아요. 근데 피미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내려와서 살짝 속도가 줄이는가 하면서 결국 끝에서는 그냥 통 하고 떨어집니다. 뭐 그게 뭐 이렇게 데미지를 입힐 정도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진호가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러우면서 GPS 정확도도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랜딩에 대해서는 진호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검증할 것이 이 웨이포인트 기능이에요. 저는 이 웨이포인트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진호가 완전히 압승이에요.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진호의 경우에는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웨이포인트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아예 드론이 연결이 안 된 그냥 앱만 켰을 때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도 설정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진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드래그 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트 개수가 무한대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했더니 한 120개 정도까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상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또한 각 경유하는 포인트마다 호버링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버링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호버링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포인트마다 잠깐씩 속도가 조금씩 줄기는 해요. 그렇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이 매끄럽고 깔끔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웨이포인트를 작동할 때 기체는 제가 설정한 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카메라의 각도만 조절하면 돼요. 이 어떤 배경을 보면서 조금 올려주든지 낮춰주든지. 그리고 진호 드론 같은 경우 최대 웨이포인트,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2km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학교들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 거리가 2.3km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5km에서 월등히 멀죠. 그런 경우에 이 2.3km의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하겠다, 이렇게 촬영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2.3km를 딱 날고 돌아오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날다가 2.3km만 거리가 너무 멀고 신호가 끊기면 추락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리모트와 연결이 끊겼음에도 이미 설정한 대로 드론은 본체가 그 설정값을 저장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돌더라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신호가 끊기잖아요. 이게 카메라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지막 각도 조절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찍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 없이 신호가 끊겨도 영상이 촬영되면서 이 한 바퀴를 다 돌고 온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호의 경우에는 웨이포인트를 설정하면 그 자료를 드론에 송출하게 되고 드론이 그 자료를 저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촬영으로 인해서 여러 번 신호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로를 잘 지키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진호 드론에 대해서 아주 만족감을 느꼈어요. 피미의 경우에는 리모트와 드론이 연결되어야만 웨이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웨이포인트 위치 또한 핸드폰과 연결된 상태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진호처럼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드론 본체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핸드폰에서 이렇게 움직여 계속 지시를 해주고 피미는 거기에 맞춰서 경로를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졌어요. 보통 큰 건물이나 그냥 나무가 아닌 아예 그냥 울창한 숲 같은 데 가리면 이 드론이 가다가 신호가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항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하면서 진호 드론은 경로를 정한 대로 딱 움직이고 돌아오는 거에 반해 피미 드론 같은 경우는 신호가 끊기면 무조건 돌아오는 거예요. 웨이포인트 기능을 생각보다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진호 같은 경우는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이 포인트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설정해 놓으면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아까 촬영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피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설정을 해놨는데 각 포인트마다 반드시 한 번씩 섰다 가요. 섰다 가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영상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미는 이런 드래그 형식으로 경로를 지정할 수 없는 관계로 각 포인트를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최대 지정할 수 있는 포인트 숫자도 딱 20개라서 진호의 이거는 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미의 경우에는 웨이포인트를 사용할 때마다 지도의 반경이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자꾸 이렇게 축소를 해줘야지 이게 지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디 들릴지를 웨이포인트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도를 축소한다든지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거리가 표시가 돼 있어요. 바가 딱 있으면서 뭐 20m, 50m
50m, 100m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죠. 움직일 때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돌고 싶다라는 어떤 감각적인 감이 있어요. 근데 피미 같은 경우 이 거리에 대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축소를 했을 때 이게 한 30m 떨어질 거래. 그런 감이 아예 없어요. 완전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완전히 또 다르더라고요. 피미가 좀 불편함이 많았죠. 결과적으로 웨이포인트는 완전 진호의 압승입니다. 물론 인터페이스 또한 지노2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지노2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미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좋은 점이 하나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심 지역이죠. 지노 드론 같은 경우는 관심 지역을 내가 웨이포인트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렸다. 그리고 관심 지역 가운데 딱 찍으면 카메라가 얘만 보면서 계속 촬영하게 돼. 근데 관심 지역 한 군데밖에 설정을 못해요. 이런 것도 있죠. 관심 이렇게 해놓고 관심 지역 여기다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계속 얘만 촬영합니다. 전 이것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피미 같은 경우 굉장히 장점이 20개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관심 지역을 가운데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 설정할 수도 있어요. 관심 지역을 여러 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중에 내가 1, 2, 3은 얘를, 4, 5, 6은 얘를, 6, 7, 8은 얘를, 90, 11은 얘를 그런 식으로 관심 지역을 따로따로 한 번에 설정하면 그걸 쭉 다 촬영하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단점? 경유지마다 한 번씩 섰다 가요. 지노 드론에서 만약에 이 관심 지역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다면 이건 대박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로는. 왜 못하냐? 드래그를 하래. 무수하게 많은 점이 찍힙니다. 피미가 20개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설정하기가 쉬워요. 지노 드론 같은 경우는 100개면은 100개 중에 30 몇 개를 얘를 설정하고 이게 아마 구성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미의 장점이었죠. 피미는 관심 지역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알아볼 부분이 호버링 문제입니다. 하리맛바님 영상을 보면 DJ사의 제품들이 굉장히 호버링이 잘 된다고 그 표현을 말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떴을 때 움직임이 없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 화면에 움직임이 없겠죠. 굉장히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데 사실 하리맛바님 그 영상을 보면은 피미가 좀 더 호버링이 좋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호가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돼 있는데 막상 제가 이 두 기체를 사용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같은 거 제가 몇 번 촬영해 봤거든요.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피미도 그렇고 지노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크게 장단점을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삼각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딱 촬영하는 게 아닌 이상 어차피 공중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확인할 부분이 이제 조이스틱의 감도입니다. 저는 이 조이스틱의 감도에 대해서도 진호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호의 경우에는 상하의 움직임, 전후진, 좌우, 회전,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모든 속도를 하나하나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세팅할 수가 있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 드론의 회전값이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막 픽픽 움직이면 영상 어지럽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드론의 회전값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운 영상, 일반적으로 드론은 부드러운 영상이어야 돼요. 부드러운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진호 드론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피미는 그런 기능이 없으면서 카메라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속도만 세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이 조이스틱에 의존해야 되는데 보통 상하, 좌우, 전후진 이게 모두 최고 속도, 아까 말했던 최고 속도를 만약에 1초당 18m로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조정을 해야겠죠. 막 날리는 거 외에 그것만 설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아주 미세하게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연습을 한다고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원하는 정도의 속도라든지 그런 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잘라서 편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진호 같은 경우 한 방에 딱 끝낼 수 있는 거를 그냥 잘라서 편집하고 그러면서 다음 컷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 피미 드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확인할 것은 바람에 대해서 버티기입니다. 이거 수치로도 말할 수 없어요. 하리맛바님도 진호 드론 같은 경우는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는데 저는 진호가 굉장히 느려서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도 그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올 때 막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 그때 날려봤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의 경유지를 속도의 흐트러짐조차 없이 그냥 정확하게 그 센 바람에서도 돌고 돌아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진호 드론에 대해서 좀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진호2 같은 경우는 훨씬 빠르겠죠. 훨씬 빠른 사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영상을 더 센 바람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 녹화의 퀄리티입니다. 녹화 상태를 보면 둘 다 4K를 지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녹화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건 피미가 어쩌면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노출 보정이라는 어떤 카메라 상식을 알게 되면 자기가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이 피미의 오른쪽 다이얼로 맘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피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는
이것도 전 진호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드론을 띄울 때 진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평이 잘 맞아요. 수평이. 그러니까 저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바라봤을 때 무조건 수평이 잘 맞아요. 저는 이게 좀 모든 그 삼축 짐벌은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피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평이 다 잘 맞질 않습니다. 어쩔 땐 좀 기울어져 있고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유심히 보면 그런데 사실 이렇게 높이 띄우고 멀리서 보면 별로 잘 모릅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가까운 걸 촬영할 때 보니까 이 진호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짐벌 문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모르겠네. 짐벌은 사실 한번 고정된 거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진호 같은 경우는 막 얘가 움직여도 얘가 잘 고정돼서 얘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피미 드론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살짝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물론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상황에서 살짝 이렇게 들리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살짝 들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짐벌 자체가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이것도 진호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녹화에 대해서 진호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진호 드론은 이제 착륙을 딱 하게 되면 화면이 떠요. 녹화를 계속할지 아니면 이제 녹화를 중단할 건지. 당연히 녹화 중단을 딱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깨끗하게 영상이 저장이 됐어야 되는데 녹화 중단한 영상은 100%였어요. 100%. 그러니까 영상은 저장이 돼 있는데 영상이 열리질 않습니다. 에러가 나는 거죠. 100%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론 착륙하고 나면 유지하기를 누릅니다. 녹화를 계속 하겠다. 그 다음에 녹화 정지 버튼을 눌러요. 이건 100%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습관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진호 드론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냥 그 정지 쪽으로 누르면은 반드시 에러가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 추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가장 위험한 것이 나뭇가지 또는 이제 전깃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건 뭐 사실이고요. 특히 매빅 에어2라도 옆에는 측방 센서가 없기 때문에 보통 뭔가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뭔가 걸리면 추락을 한다는 거죠. 매빅 미니도 마찬가지고 이 피미, 진호 마찬가지예요. 다 옆으로 가다가 나뭇가지나 전깃줄에 걸리면 추락을 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배터리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진호 드론 추락했다는 얘기들을 제가 영상을 막 찾아보면 이 배터리가 빠지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헐겁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빠져요. 이 정도만 빠지면 이게 이렇게 빠져요. 진호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잘 돼요. 영상을 촬영하니까 얘가 갑자기 잘 되는데 이게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지금 안 나오네. 또 안 나오죠.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를 절대 누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꽂아야 돼요. 찰칵하면 얘는 절대 안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풀려있는 상황에서 날다 보면은 어떤 뭐 바람이나 충격에 의해서 이 배터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드론을 못 찾으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회수한 사람들 보면 이게 결국 빠졌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게 피미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피미에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제가 빌려온 기체예요. 근데 사실 집사람 몰래, 와이프 몰래 이거 하나 샀었죠. 제가 한 10번 정도 날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웨이포인트 기능도 활용해보고 뭐 여러 가지 조작도 해보고 회전 속도 같은 것도 그때 알게 되고 막 여러 가지 피미가 이렇구나 그걸 판단하게 됐을 때 이제 어느 순간에 한 진짜 10번 날리고 11번째였던 것 같아요. 보통 배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륙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륙이 잘 됐어요. 저는 보통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 지역엔 가장 높은 건물 다운타운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가장 높은 건물이나 가장 높은 여기 나무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나무가 최대 높이가 보통 25m, 30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m로 놓고 찍었거든요. 얘를 60m 위로 딱 올렸어요. 60m 위로 올리고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드론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1분도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한 400m? 한 500m 갔을라나? 3, 400m 갔겠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바로 드론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드론이랑 핸드폰이랑 분명히 일직선 상이었어요. 신호가 끊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뭐라고 떴냐면 배럴이 수신 에러라는 명칭이 떴어요. 그러면서 빨리 착륙시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3, 400m 이상을 이렇게 날아간 상태에서 그 근처에는 사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사실 호수는 아니었지만 호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거긴
착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홈 버튼을 이동을 했습니다. 얘가 그래서 조금씩 오는데 갑자기 신호가 끊겼어요. 진짜 10초에서 1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화면이 없어지면서 신호가 끊겼어요. 추락을 했죠. 저 굉장히 이렇게 막 마지막 추락 지점 동네를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실 추락한 위치는 대충 알아요. 근데 그 위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아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추락을 하면서 이 600 한 세금 포함해서 615불, 20불 정도 되는 돈이 한순간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이 배러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배러리가 작동하는데 커넥이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생기나 봐요. 이륙이 안 됩니다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추락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 같은 이륙에 문제가 없었고 한 1분 동안 비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에러 표시가 나면서 한 10초도 안 돼서 추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홈버튼을 옮기고 얘가 오는 것까지 영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오다가 그냥 갑자기 신호가 끊겨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FIMI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죠. 지금은 절대 여기 그 배러리 쪽에 손을 안 잡습니다. 그냥 밑까지 손으로 크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죠. 언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약간 그 불길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FIMI 본사에다가 이메일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근데 답변에 그럴 일은 없다. 뜬 상태에서 그럴 일은 없다. 그 답변만 오고 아무 액션이 없었어요. 실망을 했죠. 제 실수로 돈 날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FIMI 드론의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낄 때 얘는 그렇게 딸깍 하는 소리가 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잘 부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애틀란타 지역에는 나무들이 보통 25m짜리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뭐 그냥 큰 건물 하지만 건물들이 있겠죠. 이게 드론의 특징이 제가 들고 있는 리모트 컨트롤과 드론과의 사이에 아무 간섭이 없어야지 자기 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km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 거리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통 거리 테스트를 하는 영상들을 보면 다 바다 아니면 산 꼭대기에서 출발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얘가 8km가 나왔네, 1km가 나왔네, 뭐 4km가 나왔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동네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 한가운데서 거기 한가운데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리모트 컨트롤과 드론과 연결되는 중간에 나무가 서 있어도 안 되고요. 건물 같은 게 서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 서 있게 하기 위한 120m까지 아마추어가 올릴 수 있는 120m까지 얘를 올렸어요. 그리고 거리 테스트를 해봤죠. 쭉 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죠. 제 눈에. 왜냐하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250m 정도 가니까 신호가 끊기더라고요. 리턴 홈 버튼을 누르게 됐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안착을 했습니다. 하림 아빠님 말씀에도 에빅 에어2보다 월등히 수신율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 FIMI였습니다. 얘를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띄워봤죠. 거의 똑같더라고요. 한 240m, 50m 가니까 얘도 결국 수신이 그냥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리턴 홈 버튼을 누르게 됐고 무사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8km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높은 데 가서 띄우나 싶었는데 그래야지 중간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리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지노 드론이 1km라서 처음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썼으면 계속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FIMI를 써보면서 저 드론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어요. 그냥 저는 전반적으로 진호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설명을 했듯이 전반적으로 사용할 때 보면은 진호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좋은 거,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23분밖에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진호2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3분인가 많이 늘어났죠. 사실 이 진호나 진호 프로의 경우도 이 배러리가 더 응축된 게 나와 있어요. 30분 이상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호와 FIMI 2020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